지난번에 얼마 전에 학회에서 강의하고 온 주제인 고른 흡입을 위한 테크닉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죠. 웨이브 테크닉이라고 명명을 했고 좀 색다른 수술봉의 사용법을 설명드린 거죠. 수술봉을 이렇게 구부려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걸 사용하면 한 번 왕복할 때에 그 면이 좀 넓어지면서 균일하고 고른 흡입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상에 설명을 잘 드리고 있죠. 학회에서는 이것 말고도 뭐 다른 좋은 팁들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한 가지 내용을 좀 오늘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얇은 캐뉼라를 써서 수술을 하면 늘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언뜻 생각하면 이렇게 좀 얇은 걸로 섬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은 시술자들이 이 얇은 캐뉼라를 써서 시술을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게 늘 맞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흡입을 할 때 바디 쪽, 몸통 쪽은 보통 4mm 지름의 수술봉을 사용하게 되고, 얼굴이나 이렇게 좀 섬세한 쪽은 2.5에서 3mm짜리 수술봉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수술봉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저는 간혹 5mm짜리 좀 굵은 캐뉼라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굵은 수술봉을 사용하는 이유는 빠르게 많은 양을 흡입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이 수술봉의 이제 끝에 구멍이 뚫려서 거기에 이제 지방이 빨려 들어오는데, 이 구멍 크기를 굉장히 작게 뚫으면 흡입량이 이렇게 많아지지도 않고, 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흡입기, 석션기의 파워를 낮춰서 시술하면 오히려 나오는 흡입량을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죠. 앞에서 제가 구부러진 캐뉼라 수술봉을 쓰는 이유가 한 번 왕복 때에 좀 더 넓은 면을 작용시키는 게 더 유리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눈이 쌓여있을 때 눈 치우는 때에 그 눈 미는 밀대가 좀 좁은 게 있고 넓은 게 있을 때 그 장단점을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굵은 캐뉼라를 수술봉을 쓰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한 번 수술방이 지향될 때 조금이라도 더 넓은 면을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1mm 밖에 차이가 안 나는 큰 차이가 아니지만, 우리가 수술할 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이 누적되면서 그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언뜻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그런 것과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제가 수술 경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상상이 안 되거나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시도들도 이제 많은 연습을 하고 시도를 하다가 보니까, 꽤 많은 경우에서 이런 굵은 캐뉼라를 수술봉을 사용하는 게 좀 더 고른 결과를 나타내는 거를 이제 제가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수술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때 이 끝부분, 팁이 피부 안쪽에 일정 부분을 좀 이렇게 찔려지게 될 수가 있어요. 몸이 이제 구부러지거나 이런 부위, 이 그림처럼. 숙련된 시술자들은 이런 문제를 좀 줄이면서 스킬이 있게 수술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피할 수는 없는 일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끝이 구부러진 캐뉼라가, 수술봉이, 이게 아무래도 피부 쪽을 찌르는 게 좀 덜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굵은 병의 경우도 이런 장점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수술봉 끝이 뭉뚱하게 만들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너무 가늘거나 얇으면 끝부분이 약간 뾰족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봉이 좀 굵어지면 끝면을 이렇게 좀 뭉뚱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게 작은 차이긴 한데 결과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처음 지방흡입에 입문을 하고 이걸 이제 훈련을 받으러 선생님들을 찾아다니고 그럴 때, 우리나라에는 그때는 경험이 정말 많은 초고수님,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있는 고수분들을 이제 소개를 받아서 견학을 다니고 그랬죠. 우리나라처럼 얼굴이 메인이 아니고 지방흡입이 성형수술의 대부분인 이런 브라질이나, 또 그 시절에는 성형수술이 더 발전돼 있었던 일본에 가서 견학을 많이 했는데, 이때 이제 경험이 많다는 유명한 분들 찾아가 보면 그 초보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굉장히 굵은 수술봉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술하는 거를 좀 많이 보고, 와, 저게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이제 초보 선생님들끼리 공부하러 간 분들끼리 그렇게 이제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이제 저도 경험이 많이 쌓이니까 이게 이제 이런 능력이 생기게 된 거죠. 다만 좀 굵은 수술봉을 이용하는 것은 이거를 다루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시술자가 수술봉을 다루는데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어야 하고, 또 매뉴얼 방식보다는 자동화된 기기의 도움을 받고 이것을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매뉴얼,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얇은 수술봉을 써서 이렇게 살살살살 작업을 하는 게 늘 좋은 결과를 만든다. 이거는 맞지가 않죠. 상황이나 케이스에 따라서 수술봉의 굵기를 잘 조절해 주는 게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아무래도 굵은 봉이 들어가면 그 절개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야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잘 보이는 절개를 이용할 때는 이것을 쓰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숨겨지는 곳에 절개를 하는 경우, 이런 때는 이제 편하게 이런 굵은 수술봉을 쓸 수 있겠습니다. 학회 강의 때도 제가 이런 비슷한 말씀을 잘 드렸고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수술에서 이런 기기나 수술봉, 테크닉 이런 차이보다는 시술자의 경력, 능력, 그리고 수술에 임하는 마인드가 결과에 굉장히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